2019년 적자 부분이 눈에 띕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전자담배 기기의 품질 문제로 제품을 모두 회수했었나 봅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크게 나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확실히 해결된 문제인지 IR 주담에게 또 문의를 드려봤는데 2022년 추정 컨센이 두 번째 질문, 휴대폰 부품 생산을 하다가 전자담배 기기를 신규 사업으로 한 것이고 2019년에 품질 문제로 적자도 겪었는데 안녕하세요, 강남몰입니다. 오늘 EM텍이란 종목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지난 영상 보셨을까요? 신길오리님이라고 일부에서 주식 리딩방에서 4천만원 날렸던 분, 그리고 제 2부 영상에서 신길오리님이 리딩방에서의 손실을 극복한 사연을 소개했었는데요. 신길오리님이 공부한 내용을 제게 파일로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다가 저도 소액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EM텍입니다. 물론 다음날 저도 따로 미신 적은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검토했었고 IR 주식 담당자를 통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공유해봅니다. EM텍을 보며 정말 전기차 냄새가 솔솔 났습니다. 일단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 규모와 침투율 전망을 한번 보실까요? 수치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서 제가 대강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강 넣어본 수치입니다. 2022년은 2021년 대비 18% 성장, 2023년에는 18% 성장, 24년에는 25% 성장까지 기대가 되네요. 연평균 성장률 20% 정도로 생각됩니다. 신길오리님은 30% 정도로 추정하셨지만 저는 일단 20%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8%씩 성장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죠. 전자담배 관련 기사들도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필립 모리스가 발표했던 아이코스용 스틱 100억 개비의 이익이 일반 담배 240억 개비와 같다는 부분, 그리고 향후 10개년 내에 세계 1위 담배 브랜드인 말보로 포함 일반 담배를 영국 내에서 판매 중단한다는 내용 등, 그리고 BAT,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죠. 일반 담배 대비 비연소 제품의 수익성이 40% 이상 높다는 내용, 그리고 던일 등의 일반 담배 판매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는 계획 등,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전기차 산업이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전기차 산업은 어떻죠?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 정책 중 탄소 절감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이 있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완성차 OEM 기업들의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발표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전기차 투자 확대 등, 담배 산업은 연초를 판매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혜는 전자담배와 전기차가 오롯이 받겠죠.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 유저 추이를 보시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표는 연도별 자료가 아닙니다. 분기별 자료입니다. 매우 가파르죠. BAT의 비연소 제품 고객수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담배의 성장세가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전자담배 비중이 높다는 점도 꽤 매력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전자담배의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EM텍 관련 또 하나의 특이점이라면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관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생산 업체는 10여 개 내외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개발, 설계에서 생산까지 ODM 형식으로 제조하는 회사는 글로벌 1위 스모어 인터내셔널과 EM텍 정도라고 하더군요. 스모어 인터내셔널의 2021년 기준 매출은 2조, 영업이익은 9천억, 시총은 32조입니다. EM텍은 2021년 기준 매출 4천억, 영업이익 371억, 시총은 6,400억입니다. 아직 EM텍이 많이 작죠. EM텍이 전자담배 기기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크게 보면 부품 사업이 48%, 제품 사업이 49%인데 그냥 쉽게 50대 50이라는 생각이 들죠. 제품 사업 중 전자담배 기기의 비중만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IR 주담에게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문의를 드렸더니 담배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비중을 표현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전자담배 기기 사업이 총 매출의 절반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EM텍의 연간 실적을 보면 2021년 매출 증가세가 뛰어나죠. 전년 대비 41%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 증권사 컨센도 뛰어납니다. 또 한 번에 41% 매출 증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보면 12.3배죠. PEG는 PER 12.3을 매출 증가율로 나누어 편하게 봤습니다. 0.3이 나오네요. EPS 증가율로 나눠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당기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고르지 못해서 매출 증가세로 제 편의상 계산한 방법입니다. 올바른 기준이 아닐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단 EM텍은 제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2019년 적자 부분이 눈에 띕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전자담배 기기의 품질 문제로 제품을 모두 회수했었나 봅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크게 나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확실히 해결된 문제인지 IR 주담에게 또 문의를 드려봤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좋아 보여서 월요일날 매수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대신증권에서 EM텍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기존 2022년 증권사 평균 컨센보다 매출은 플러스 7.5%, 당기순이익은 8.4% 증가된 수치를 내놨습니다. 제 영상 자주 보신 분이라면 제가 LNF 신규 보고서 나올 때마다 환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증권사 컨센 추정치가 상향되는 것을 전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매수한 뒤에 나온 보고서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올라간 추정치를 기준으로 PER을 보면 11.4배, PEG는 0.28배까지 생각됩니다. 매출 증가율 41%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제 나름의 보수적인 계산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EPS 증가율로 나누는 게 맞지만 제 편의상 이렇게 한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적 상향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 BAT양 중장기 높은 성장성,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EM텍은 2021년 하반기 BAT의 비인기 모델 글로프로 슬림을 우선적으로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비인기 모델임에도 일본에서의 좋은 반응으로 목표 판매량을 상향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BAT 주력 모델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메디큐브 AGR 판매 호조세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 수요 확대로 미용기기 관심에 대한 확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2023년 전자담배와 헬스케어 라인업 확대 시에 매출액 9천억까지 무리 없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이 보고서를 따로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EM텍 IR 주담에게 문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 2022년 추정 컨센이 지켜질지 일단 문의드려봤습니다. IR 주식 담당자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어감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EM텍의 고객사를 KTNG만 아는데 BAT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 캐파 증설도 2024년 매출 1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휴대폰 부품 생산을 하다가 전자담배 기기를 신규 사업으로 한 것이고 2019년에 품질 문제로 적자도 겪었는데 EM텍의 전자담배 기술력이 걱정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M텍의 IR 주담께서 2014년부터 헬스케어 부분을 R&D 해왔으며 그 헬스케어를 준비하던 기술로 전자담배를 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필립 모리스향 BAT를 고객사로 둔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EM텍의 주가는 2021년 이후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데이터가 보이고 제 주변에서도 하나씩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이 보이고 회사 입장도 당당하고 주가도 살만한 가격 같고 그래도 좀 더 보고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소액만 매수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